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정하듯이 주식 공모가 정하면 쇠고랑 찹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조선비즈 서울시 미분양 신고 의무화 요청에 국토부 사실상 거절했다. 미분양 통계 건설사 자율 신고하자. 요게 국토부 입장이죠. 현행대로 가자. 요게 국토부 입장이고 미분양 신고 의무화해야 한다. 요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지금 건설사의 신고 형태도 미분양 통계로 시장을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요렇게 지금 현재 제도 그대로 가자. 요게 국토부 입장인데 경착륙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이죠. 특히 지방. 서울만 보면은 요렇게 신고 의무화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방이 요렇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을 우려해서 국토부 입장은 일단은 현행대로 가자.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입장은 다르죠.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맞죠. 완전히 맞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지난 2월 둔촌주공 정당 계약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추측만 난무하기도 했죠. 요때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믿고 둔촌주공 분양하는 그 사람들, 둔촌주공 분양했던 사람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죠. 정보 공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국가가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분양 완판 결국에는 되었죠. 수혜를 톡톡히 누렸던 둔촌주공 그 과정은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및 상장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관 회사를 선정합니다. 상장 진행하는 증권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1번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요 주관 회사는 증권사는 실사 및 내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 신청을 해서 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과되는 거죠. 통과되고 나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 5번 수요 예측.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죠. 기관 투자자에서 수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권사는 2만 원에 10만 주 사겠다. 어떤 증권사는 3만 원에 20만 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숫자에 기반해서 공모가를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1차로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받습니다. 수요 예측할 때 적어낸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증권회사에서 나눠서 공모주를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사주를 배정합니다. 우리사주, 회사 임직원, 우선 청약권 있는 배정 물량이죠. 요거 신청 다 하면은 임직원들이 다 가져가고 물량이 남으면은 일반 공모로 돌립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8번 일반 공모 물량 또 있고 우리 사주가 펑크가 나면은 그 물량마저 추가로 더해서 일반 공모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공모를 해서 모든 주식을 다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상장합니다. 상장하면은 이제
전매 제한이 순차적으로 풀리죠.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바로 팔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 사주는 예를 들어서 1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죠.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마음대로 못하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상장되고 상장된 주식들이 시장으로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이제는 아파트 분양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모주 청약 및 상장 절차 그걸 그대로 놓고서 아파트 분양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관회사 선정 요거는 아파트 분양에서 설계 및 시공사 선정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실사 및 내부 정비 요거는 시공사에서 설계 이주 철거 착공 요 단계를 거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 신청 요거는 예비 준공 검사하고 비슷한데 웃기는 것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예비 심사 신청, 예비 준공 검사가 저 끝에 분양하고 계약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나중에 요 중요한 예비 준공 검사를 한다는 거. 그러고 증권 신고서 제출 요거는 분양 후 나중에 예비 준공 검사, 준공 검사 끝나고 준공 서류 제출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마찬가지로 분양 후 나중에 한답니다. 요렇게 우선 해야 될 일들을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하는 거. 후분양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제품부터 확실하게 끝내놓고 나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제품 만들기 전에 물건 파니까 요런 기형적인 절차가 생기는 겁니다. 5번 수요 예측 요거는 조합원 분양가 산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특가로 공급하죠. 가격이 두 개입니다. 조합원 가격, 분양 가격 두 개가 다르죠. 6번 공모가 결정 요거는 일반 분양가 결정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사주 요거는 청년 특공 다자녀 등 특별한 공급 물량 요런 배정분 청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는 일반 청약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다 끝나고 나서 당첨자까지 다 결정되면 그러고 나면 9번 상장 요게 계약 플러스 준공 및 입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 경우는 분양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완화가 되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는 입주권은 전매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청년 특공, 다자녀 등 배정분 청약하고 일반 청약하고 나서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바로 하는 거 요게 엄청난 문제죠. 깜깜이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완전 깜깜이 계약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 그러니까 기관에서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은 완전 깜깜이죠. 완전 깜깜입니다. 청약률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깜깜이 계약 요거는 주식시장 같았으면 쇠고랑 찰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기꾼도 많지만 부동산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하면은 쇠고랑 찰 일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하면은 관행이다, 당연하다, 예전부터 그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부동산 사기꾼이 훨씬 많고 합법적인 사기꾼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청약 경쟁률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주식시장은 가치평가도 사전에 다 끝내놓고 청약할 때도 전화로 이렇게 ARS 입력을 하면은 현재 청약 경쟁률 얼마다 요거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주식 사기꾼도 많지만 부동산은 더 많다. 요게 끝이 아니죠. 진짜 심각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모가 정하는 방식,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나름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공모가 정할 때는 1년에 주당 2,000원 버는 회사이다. 요렇게 시작합니다. 주당 2,000원을 1년에 버네, 이 회사가. 그런데 유사 업종을 한번 따져보니까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0%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수익률 10% 수준으로 주식 가격을 정하면 되겠네. 그렇게 보니까 2만 원이 적정 가격이구나. 그래서 검산해보니까 2,000원 나누기 2만 원 하면은 10% 수익률 나옵니다. 이러니까 오케이 2만 원이면 적정한 공모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사기가 없죠. 물론 향후 수익률 뭐 이렇게 가면서 좀 뻥튀기가 되는 경향도 있는데 주식은 어차피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현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너무 뻔합니다. 정말 뻔한 아파트 분양가 정하는 방식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사기. 아파트는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정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양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식에서 공모가 산정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정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전용 84 타입 왼쪽 동네는 30억, 오른쪽 동네는 20억, 남쪽 북쪽 동네는 25억, 인근 동네 84 타입 평균을 내보니까 25억이네. 그러면 DC 조금 해줘가지고 84 타입을 24억으로 분양할게. 분양가는 24억이다. 요 따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 따위로 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실제 조금 과장 보태면 실제 이런 식입니다. 인근 동네 평균 25억. 그런데 6개월 전 평균 가격은 15억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뻥튀기 시켜놓고 거래 몇 건 하면은 되니까 거래 몇 건 해가지고 뻥튀기 시켜놓고 1000세대, 5000세대, 만세대를 뻥튀기 된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을 해버리니까 떼돈을 버는 겁니다. 떼돈을. 합법적으로 간단하게 사기를 치죠. 그래도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경착륙이 무서워서 지금 하는 것들 보십시오. 실거래가 신고, 그리고 미분양, 분양률 공개하자, 뭐 요런 것들 지금 국토부 노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착륙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기를 쳐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 방에 어떻게 바로잡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요분 요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아파트로 사기를 칠 걸. 그러면 정부가 비호해 줄 수도 있었을 건데 요 사람은 하루에 0.5%, 1%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초장기적으로 가격을 들어 올렸는데 6개월에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 올려가지고 그걸 합법적으로 분양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도 멀쩡하게 다들 감옥 가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이렇게
나만 갖고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도 사기꾼이 많지만 아파트, 부동산 쪽은 사기꾼이 훨씬 더 많고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조심하자. 아파트는 제발 조심하자.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